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교감하에 하시는 건지.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사에 분명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치 거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인단 선이 늦어지는데 수사 늦춰가지고 수사 결치 여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경고처가 압수수색 맞는 겁니까? 공지 좀 받아주세요.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징부가 정지된 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에도 응답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보신 그대로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석동원 변호사가 오전 오후 국내 언론 혹은 해외로 전파되는 외신과 두 차례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달리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검찰이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12월 3일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10명 출동을 했다. 이게 방첩사가 경찰에 정신 체포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공수처도 영등포 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 조사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형사 명단 제공 이유 등을 물어봤다라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시작부터 바로 결과부터 만나보면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하는데 저 말 끝나자마자 검찰 공수처 다 체포조 관련된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동현 오늘 변호사의 저 주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팩트 자체가 좀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영등포서 강력계 형사들 10명을 체포조 지원을 위해서 출동을 요청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에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일 때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고령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각 국회, 정당들의 어떤 정치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들을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미 이 체포조 명단은 이 포고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하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당시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고령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포고령 위반이 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체포조 명단이 이미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즉 계엄사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부터 14명의 명단이 하달이 됐고 예. 그 하달된 속에서 영등포서 강력반 형사들이 이제 차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면 이거는 그냥 불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포고령 자체도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이런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이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권한이 있는 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일본으로 버젓이 넣어놓은 것 자체, 즉 포고령 자체가 위법한 거거든요. 예. 근데 위법한 것에 근거를 해서 체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더 이 포고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체포자 명단이 결정돼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예. 이 체포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고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증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를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러면 이들을 체포하라고 그랬죠? 유령입니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해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든 혹은 그 수많은 핵심 당사자들 두 사람 중에 두 측면에서는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검찰 공수처
오늘 바로 이른바 체포조 의혹, 정치인자 다 받으러라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고 아예 그 국회 관할인 여의도 국회 관할인 영등포 경찰서장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 관련 속보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꼭꼭 씹어볼 테니까 일단 잠깐 저 속보도 한번 대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란죄 아니라는 항변을 하면서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냐, 내란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있어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가?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어 있었던 부분들, 예. 뭐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부가 마비가 되고 사법부에 대해서 겁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의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정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한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대국민 담화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과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의 변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오전에는 해외 곳곳으로 전파를 타는 외신 인터뷰, 오후에는 저렇게 서울 고검 앞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한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원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윤 대통령과 맺고 있는 거예요? 뭐 앞서 저기 자료화면에 보시듯이 동기죠. 예. 40년지기 근데 여기 45년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45년이라면 거의 뭐 한평생을 같이 지낸 것이에요. 예. 성년된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파갑에 경선에 지원을 했다 컷오프가 됐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유통일당, 지금 말하자면 소위 극보수층인 태극기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비례 2번. 실질적으로는 남자 1번입니다. 원래 여성이 1번이고 남자가 2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로서는 비례 1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결국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음모론 쪽에 있는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설명이겠으나 그냥 신념에 가까운 친구를 지키거나 자유통일당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그 기조에 있어서의 신념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법률가로서는 이게 도저히 변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2시에 붙어 있는데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법률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전파를 낭비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이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닷새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대통령 측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지금부터 만나볼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나둘 반박을 하면서도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는 뾰족한 말이 없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인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 둘 다 법률가니까 뭐 나름대로 검토를 거쳤을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예고하고 미리 말하고 한 내란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대통령의 통치적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통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즉 헌법과 계엄법에 그 절차와 이런 문제가 다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국회는 이 계엄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바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기본적으로 내란이 아니다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돼요. 즉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고 예. 막지 않았다.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란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즉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을 국헌을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뒤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야당이 경고만 하려고 했다 이 그렇죠. 논리가요. 그게 예. 뭐냐면 다 들여보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 주장이 맞아야지만이 내란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주장이 맞지 않은 게 지금 이 여러 명의 어떤 지금 이 특수현사령관과 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들이 지금 체포조가 운영이 됐고 예.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이야기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 자체가 지금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이었다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국가 비상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거기 들어가서 서버를 들어가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예.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군인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 헌법적 기능을 이거는 문란케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속 요구가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